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FOMC가 있었습니다.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사실 우리나라는 FOMC보다 배터리나 하한가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FOMC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모두 예상했다시피 쉼표가 찍혔습니다. 금리 인상 10차례 하고 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 5.25%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여부인데 중간값 점도표상 이게 올라갔습니다. 5.6% 이번에 가장 많이 찍혔습니다. 원래는 시장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 25bp 인상하고 끝날 것이다가 컨센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요대로 하면 25bp 2번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번 더 올리겠는데 하면서 시장 쇼크를 보이며 증시가 발작 수준으로 내리꽂는 모습이 장중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수습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긴축의 끝 거의 다가왔다. 물론 희망회로 너무 심하게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컷시키긴 했습니다. 긴축 끝이 금리 인하는 아니다. 인하 희망회로 지금 너무 이르게 돌리지 말아라 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뉘앙스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지금은 정한 게 없고 나도 모르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에서는 2번 인상에 대해서 점을 다 찍어놓고 결론적으로는 2번 인상할지 말지 아직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점도표는 매파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매파보다는 비둘기에 조금 가까운 덜 매파적인 뉘앙스였다라고 해석하면서 회복하는 분위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3대 지수는 혼조 마감이 됐는데요.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경기 방어주나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닌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였다는 겁니다. 섹터 ETF상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올랐던 게 IT 섹터, 테마 ETF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게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이 FOMC가 시장의 그 흐름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결국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봉,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했을 때 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장중 상승폭을 확대한 종목들 다 반도체였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등등 그 기존의 묵직한 대형 반도체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 역사상 신고가도 넘볼 만큼의 주가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반도체 장비보다는 큰 종목들 위주의 강세, 역시나 가던 종목 더 가는 포모 증후군 연출이 되는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음봉을 그렸던 건 그동안 연속해서 쉬지 않고 달렸던 테슬라 쪽에 차익 매물 출회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차익 매물 출회가 이날은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올랐던 거 생각하면 이게 하락했다고 표현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0.7% 소폭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날 명확하게 전기차, 특히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탄력도보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 회복이 훨씬 더 컸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 몇몇 기업은 급등했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시장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순이익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증권가에서 IB 쪽에서 긍정평가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요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고체 테마주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단기간 많이 올랐었던 그런 테마주에 이렇게 차익 매물 출회가 오늘 나오는지 아니면 포모 증후군 연속 상승세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현상이 오늘 나타날지 여부는 장중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델타항공, 최장 랠리 상승세가 간밤에도 나타났습니다.
FOMC로 인해서 가려졌지만 중요한 일정,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됐던 은퇴 노인 무릎 고관절 수술, 이 급격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이제 피해주들, 의료보험사는 간밤 급락했고요. 이 수요를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시켜서 긍정적으로 이제 호재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의료시설, 장비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병원주도 올랐고요.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 신고가를 갔을 때, 그리고 이 회사 자체 내에서 실적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을 때, 즉 4월 20일 당잠사에서 이미 이런 흐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회사는 의료에 들어가는 로봇, 커팅하고 막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실적 좋아질 겁니다, 성장률을 올렸을까라는 그 고민을 같이 해드렸죠. 결국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의료 산업도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수술 절차가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이 수술용 로봇, 의료기기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이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국내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로 의료기기, 임플란트 포함이요, 의료 AI, 그리고 로봇이었는데, 이미 4월 20일 이후부터 해서 이 관련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기대감을 반영시켰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추가적인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장중에 너무 급변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종합권 증시, 다른 증시 대비했을 때 일본 증시는 무려 1.5% 급등했는데 유독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 지수만 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만 이랬을까요? 두 가지 내부적인 이슈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슈, 배터리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출회됐고요. 또 한 가지가 제2의 SG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견조하게 버틴 업종이 무엇인가도 들여다보셔야겠죠. 장중의 흐름은 2차 전지가 갑자기 시간 그 중간 정도가 갔을 때 떨어질 때요. 그 시간에 아주 거의 들어맞듯이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세가 갑자기 튀는 쪽이 소금, 육개, 설탕 테마였습니다. 다만 이 시외에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한쪽에 어떠한 악재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의 순환 자금이 다른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 밖에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전통적인 수혜 섹터, 항공, 음식료, 전력, 가스, 이쪽에 이제 수급이 좀 여전히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장대 쪽이 요즘 특히 강한 모습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양 기대감이 있었고, 조선은 카타르 2차 수주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도 싹쓸이 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옵니다. 물론 1차보다 물량 자체가 조금은 적지만 1차 때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65척 중에서 54척 우리나라가 다 따왔고 새 기업, 3파전으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번에 2차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따낼 것이라고 비중적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사실상 해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내부 기업끼리의 싸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수주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면 시장에 이제 모멘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고체 테마주는 일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인터배터리 유럽 쪽에서 이 전고체 기술 공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엔터 안에서는 JYP 엔터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커버리지 게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IB 쪽은 커버리지 게시, 이제 분석을 시작할 때는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정성 들여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IB 쪽에서 더 주목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이브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 20-30% 있다고 목표 주가 게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엔터 주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졌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시간의 특징주로는
가장 큰 게 비철금속 테마, 2차 전지, 리튬 테마, 즉 배터리 많이 빠진 쪽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게 큰 특징일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2차 전지 기업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는 분석이 어제 장중에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하나하나 내용 들여다 볼 텐데요. 이 고션이라는 고션 하이테크의 자회사입니다. 고션이라고 하고 중국의 발음으로는 고어쉔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작년 10월에 미시간주에 공장 2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이 주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던 거고요. 다만 이때 주정부 보조금과 연방정부 IRA의 혜택은 별개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외국인 투자위원회, 미국의 그 CFIUS에서 이게 이제 관할 사항이 아니다, 문제 없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이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 그러면 중국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반사수혜가 축소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주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아주 공교롭게도 차트를 놓고 보시면 고점을 3번 정도 노크를 한 상황에서 딱 그 전고점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차익 실현 빌미를 찾는 와중에 또 이 부분이 부각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해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해석했던 건 이거죠. 이 고션이 IRA 보조금 수혜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커졌던 겁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 텐데요. 쟁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향후 관전 포인트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법안은 사실 세부 항목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법안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지와 관계없는 중국 기업의 의결권 25% 이상인 기업은 적정 우려 기업에 포함이 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배터리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6월에서 한 7월, 8월 이 경에 구체적인 수치가 정부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것이 발표되어야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확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션이라는 기업 개요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이 진짜 중국 기업인가 아니면 국제 기업으로 봐야 할까? 이 부분도 쟁점입니다. 2006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기업이지만 대주주 구성을 보면 폭스바겐이 지분율 26%로 대주주에 등극을 해 있고요. 이사회 구성도 독일, 미국, 중국인 3분의 1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게 3원계 배터리인데 이 기업은 LFP 배터리용 양극재 기업이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 상위권 기업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견제하기 원하는 기업은 배터리 중에서는 CATL일 겁니다. 이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기업인가라는 부분도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쪽에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공장 투자에 대해서 판단할 입장도 아니고 해당 지역 토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IRA 해석에 대한 정의와 이제 별개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는 주가 하락 어제 과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유한타에서는 이 이슈는 사실 3월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 미국 내에 보도가 됐던 건 4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주 모멘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보자는 측면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우회 진출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협상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소셜 네트워크상 많이 이제 보이는 그 성명문이 있어서 그 내용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이 확정돼서 이제 정부에서 딱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의 이제 성명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고션이 세부 정보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그 성명문인데 이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승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중국산 중국 기업 2차 전지에 미국이 개방하는 것인가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주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됐기 때문에 매매 공방이 장중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SG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갑자기 점심경 11시에서 12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방림을 시작으로 해서 몇몇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로 내리꽂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총 5개 종목의 하한가 종목이 어제 나왔는데요. 과거에 SG 사태, SG라는 창구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대량 출회됐다는 걸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CFD 계좌가 발생이 됐던 거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물량 출회가 거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인 라더견 씨의 주도의 주가 조작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 매도 창구를 봤더니 대부분 종목이 특정 창구 2개, 신한과 KB를 통해서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게 이 CFD 계좌는 아니지만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고 이들 종목의 공통점 2, 3년간 아주 큰 호재거리에 기반하지 않은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급락의 원인은 이 계좌 창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CFD와는 이제 무관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다만 B2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태가 한번 나오면 투자자들은 여기와 연루되어 있는 다른 종목이 어떤 거가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 수급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는데 일단 거래소에서 오늘부터 이 5종목은 거래 중지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만큼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제의 그 충격의 쇼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시장이 수습해 나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키움증권 한지영연구원의 오늘 데일리 증시 코멘트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FOMC는 일단 무난하게 마쳤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 간에 교통 정리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서 FOMC 내용이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FOMC 같은 이런 중요한 일정이 나오고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시장은 깊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초까지 사실상 주요 아주 큰 매크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다시 실적에 주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 국면에 우리나라도 돌입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분간 개변 실적 전망에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된다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제한된 흐름, 과연 오늘도 이 두 종목이 잘 버텨주면서 지수가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